멍게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멍게 비빔밥을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봄에 멍게가 한참 제철인데 멍게로 비빔밥을 하면 엄청 산뜻하고 맛있어요. 멍게로 비빔밥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고추장을 넣어서 약간 회덮밥 같은 느낌으로 비벼 먹을 거고요. 통영에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선 개조개로 유곽이라는 걸 만들어서 초고추장 대신 넣어서 비벼 먹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제 블로그에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굉장히 깊은 맛이 있고 맛은 진짜 고급스럽거든요. 손이 좀 많이 가고 재료도 많이 필요해서 오늘은 그냥 초고추장을 넣어서 비벼서 먹으려고요. 일단 오늘 비벼 먹을 초고추장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짠, 고추장을 5큰술 좀 만들어 놨다 다른 데 써도 되니까 넉넉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 초고추장 만드는 법은 전에 TV에서 어떤 바닷가에 사시는 할머니가 알려주시는 걸 보고 배웠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을 5큰술, 시판용 고추장 넣고요. 그리고 흰 설탕을 2큰술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저으면서 녹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따로 녹고 뻑뻑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녹을 거예요. 계속 방향을 이렇게 계속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줄 겁니다. 좀 시간이 한참 걸려. 한 10분 정도? 아니 10분 좀 심한가? 아무튼 한번 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엔 분명히 보시면 되지만 이렇게 뻣뻣하고 윤기 오고 좀 이렇게 알맹이져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기니까 제가 중간 과정은 생략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저어서 한참 녹이고 난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참 저어주고 나면 아까 막 설탕 알갱이들이 있던 게 곱게 녹아요. 그러면서 좀 아까보다 훨씬 윤기 있어지고 조금 부드러워진 걸 느끼실 수 있죠. 네, 이 정도 될 때까지 한참 녹여주시면 됩니다. 힘드니까 그냥 막 젓다가 조금 쉬었다가 또 막 젓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굉장히 부드러워진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찍어 먹어보면 설탕이 아작아작 씹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설탕이 다 녹아서 그 수분과 함께 이렇게 부드러운 제형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 이제 넓게 마늘을 한 작은술 넣어줄게요. 식초는 그냥 일반 식초 사용하시면 되고요. 2배 식초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입니다. 4개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 국간장을 하나 넣어줄게요. 간이 조금 더 있는 게 맛있어요. 오늘은 그냥 시판용 국간장 넣었고요. 그리고 조금 달달한 걸 남편이 좋아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올리고당을 1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깨도 적당히 넣어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뭐 더 넣으면 좋은 게 뭐냐면 생강즙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넣어주시면 좋고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저도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회 찍어 먹을 거면 조금 넣는 것도 좋은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 섞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몇 시간이라도 좀 숙성을 시켜주는 편이 더 맛있어요. 서로 맛이 부드럽게 어우러지게 되거든요. 뭐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더 좋고 며칠은 두고 드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잘 섞어서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에 넣어서 한두 시간이라도 숙성시켜서 드시는 게 식초의 날카로운 맛도 좀 부드러워지고요. 단맛과 짠맛과 그 신맛이 모두 하나로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있게 변합니다.
뭐 파는 시판용 초고추장도 많이 사용하지만 뭐 또 이게 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사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집에서 만들어 주셔도 맛있어요. 첨가물도 좀 시판용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뭐 고추장도 시판용이긴 하지만 네, 잘 풀어서 그럼 농도가 밥 비벼 먹기에도 좋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초고추장이 완성되면 이제 숙성을 시켰다가 나중에 밥에 비벼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멍게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요즘 이렇게 좋은 시스템 많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로 물을 들이마시고 물을 내뿜고 이 둘 중에 하나가 그건데 어떤 게 그건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크톤이나 뭐 잘 자란 먹이 같은 걸 빨아들여서 먹고 다시 물을 내뿜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바위나 뭐 이런데 딱 붙어서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렁생이라고도 부르고 멍게라고 부르죠.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이한 걸 많이 먹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멍게는 이렇게 해서 이 윗부분을 조금 칼로 잘라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꼭꼭 씹으면 살이 쏙 나와요. 이걸 또 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 칼로 하기 딱딱하면 힘드시니까 가위로 이렇게 한쪽을 껍데기를 단단해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벌어지죠. 그러면 여기로 손을 이 껍질과 사이사이로 손을 이렇게 살살살살 밀어 넣어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껍질하고 살이 분리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살을 분리하면 살이 이렇게 쏙 빠져나와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요걸 이렇게 벌리면 요게 이렇게 내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해요. 근데 그건 취향 따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지저분한 건 버려주시고, 뭐 이거 내장이 싫다 잘라 버리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물에 아주 잠깐만 헹궈 주시는 거예요. 자, 한 마리 더 잡아 볼게요. 머리를 윗부분을 잘라준다. 이건 나중에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위로 껍질을 좀 잘라준다. 그리고 이 껍질과 사이사이에 손을 넣어서 살살 긁어주면 껍질과 살이 분리된다. 그리고 뿌리 있는 쪽으로 해서 탁 빼면 살이 쏙 빠진다. 가볍게 물로 한 번만 헹궈서 이런 지저분한 거만 좀 닦아주시면 되고, 내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이 까만 거. 근데 이게 좀 쌉싸름하고 맛있어서 저는 잘 먹는 편이에요. 네, 저 같은 고수는 또 이렇게 위에 뚜껑 아까처럼 따내고 손을 뭐 반 가르지도 않고 이렇게 손을 쫙 넣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샥 돌려요. 그러면 껍질하고 살이 싹 분리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슝 하다 보면 재밌어요. 가위로 따서 하라는 건 이제 초보분들,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 거고, 이렇게 해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멍게살을 준비했어요. 이게 1kg 정도 다듬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워낙 껍질이 두툼하니까 내장은 싹 그냥 제거했고요. 이렇게 좀 뻘 같은 거 나오는 건 이렇게 밀어주시면 또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게 썰어야 나중에 밥에 잘 어우러지니까 이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씹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좀 크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뭐 잘게 돼야 맛있다 해서 저는 오늘 조금 이렇게 잘잘한 크기로 썰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수분감을 빼주셔야 되니까 체에 받쳐주시면 좋아요. 뭐 멍게 비빔밥도 그 지역이나 뭐 이런 데 따라 조금 방법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곳은 그냥 이렇게 싱싱한 멍게를 쓰기도 하고 어떤 곳은 또 이렇게 젓갈처럼 좀 재워놨다가 거제도 같은 데는 그렇게 젓갈처럼 살짝 해서 얼려뒀다가 이렇게 썰어서 주시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싱싱한 맛을 즐기는 게 좋아서 싱싱한 멍게로 하려고 해요. 멍게 양은 얼마큼 넣나요? 네,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멍게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많이 넣는 걸 좋아하는데 또 허니는 또 이런 걸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조금 넣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채소랑 양념 맛에 먹죠, 그 아저씨는. 정답은 취향껏 넣는다. 그래도 1인당 한 4마리 이상은 좀 넣어야 멍게 맛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수분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밥을 비빌 때 조금 질척거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에 받쳐서 이렇게 조금 수분을 빼주는 게 좋겠죠. 맛있는 맛은 조금 나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 멍게 비빔밥 할 때 채소를 이제 좀 깔아주면 좋아요. 아무래도 뭐 달리 뭐 나물 같은 걸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이비 채소도 좋고 새싹 채소도 좋고 아니면 쌈채소도 좋고요. 오늘 저는 쌈채소 중에 상추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기 좋게 조금 채 썰어서 조금 너무 크지 않게 잘라서 그릇에 담아줍니다. 뭐 양은 그냥 원하시는 만큼 담으시면 되겠죠. 이 정도 담고 나중에 밥을 또 넣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건 오이를 조금 채 썰어서 넣어줄 거예요. 조그만 거 먹어보고. 오이가 요즘 비싸서 그렇지 이렇게 비쌀 때 먹어야 맛있어요. 오이를 채 썰어서 넣어줘야 맛있습니다. 오이 쌈밥 맛있네. 오이를 채 썰었습니다. 오이를 또 한쪽에 이렇게 조금씩 놔주면 나중에 비볐을 때 훨씬 산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준비해 놓을 게 고추를 준비할게요. 청양고추예요. 얇게 송송 썰어요. 조금 넣어주면 나중에 이제 먹을 때 칼칼하게 씹혀서 훨씬 먹기가 맛있거든요. 나중에 밥하고 그 위에다 올릴 거라 썰어서 따로 둘 겁니다. 취향에 따라 생마늘도 올려주시면 맛있어요.
해주고, 빨간 고추는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보기 좋게 조금 올려줄까 하고, 없으면 안 넣었는데 있으니까 조금 준비해 볼게요. 얘는 어슷 썰어서 준비했어요.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날치알을 조금 녹여놨어요. 나중에 날치알도 넣으면 먹을 때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더 맛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하고 멍게 올려서 먹기만 하면 되고요. 멍게는 손질 후에 좀 냉장고에 넣어서, 체에 받쳐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했다가 올려주세요. 그래야 신선하지. 이런 멍게 같은 건 좀 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 이제 나중에 멍게하고 밥하고 채소랑 날치알, 초고추장, 김가루, 참기름 이렇게 넣으면 준비가 끝나겠죠. 밥이 다 됐어요. 근데 이제 밥을 조금 식혀서 해줘야 이 해산물이 들어왔을 때 막 비린내 확 안 나고 또 팍 익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좀 한 김 식혀줘야 돼요. 밥을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미니 선풍기로 조금 식혀주도록 할게요. 조금 미지근하게 돼야 회덮밥은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밥이 조금 식어도 비린내 안 나고 생선의 선도를 지켜주니까요. 자, 밥을 좀 예쁘게 담는 법은 이렇게 밥 공기에다가 밥을 담아요. 많이들 이제는 아시는 방법이죠. 옛날에는 잘도 모르셨는데 밥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 김 식힌 밥을 놓을 위치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예쁘게 동그랗게 되죠.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멍게 살 해놓은 게 이제 좀 쫀쫀해졌어요. 이렇게 수분이 아까 한번 버리고도 또 많이 나왔는데, 해서 적당량을, 너무 뜨거운 밥에 가까이 두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옆쪽에 적당히 올려주세요. 색이 참 예쁘죠. 그리고 날치알 녹여둔 거 또 이렇게 담아줄게요. 그리고 아까 청양고추 썰어둔 거 조금 올려주고요. 빨간 고추도 조금 올려줄게요. 색이 훨씬 예쁘니까. 그러면 뭐 다 됐죠? 그 다음에 초고추장 취향껏 조금 뿌려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하자면 따로 더 놓으시지만 이렇게 초고추장 조금 넣고요. 깨를 조금 뿌려줘요. 그리고 참기름을 이렇게 쪼로록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김가루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저는 시판 김가루를 사용하는데, 김가루를 또 이렇게 한쪽에 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멍게 비빔밥 완성입니다. 자, 보시듯이 오늘 멍게 비빔밥이 완성됐어요. 뭐 집에서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산뜻하게 봄에 멍게가 많이 나오니까 멍게 비빔밥들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색감도 엄청 화려하죠? 이제 착착 비벼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엄청 맛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국은 미소된장국 준비했어요.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